안녕하세요. 퀵북스 강의를 하고 있는 케빈 최입니다. 오늘은 퀵북스 페이롤, 즉 급여 계산에 대한 프로그램의 사용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퀵북스 온라인 페이롤 프로그램이 포함된 퀵북스 온라인 프로그램을 오픈을 하면 처음 대시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스타트 스크린에서 다음번에 이곳에 가서 보면 밑에 페이롤 거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오버뷰가 오픈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롤을 클릭하고 이곳에 있는 오버뷰에 가서 보면 맨 처음 한번 세팅이 아직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Get Started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Get Started를 클릭을 하면 첫 번째 질문은 Have you paid employees in 2023? 지불을 한 것이 없다면 No, 한 것이 있다면 Yes가 되겠습니다. No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When is your next payday? 돌아오는 페이데이가 언제인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3월 24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What's the primary work location? 여러분 회사의 기본 작업 장소가 어디냐고 물어보게 된다면 그곳에 작업 장소를 적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 작업 장소, 즉 우리 회사의 주소, 기본 주소에 따라서 여러분들 회사의 페이롤 텍스가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 놓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Next. Who's your payroll contact? 이곳에서는 페이롤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우리가 구별하기 좋게 first name은 payroll이라고 하고 last name은 compan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적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next. 그러면 지금 오늘부터 우리가 퀵북스로 페이롤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썼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느냐는 질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 중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선택을 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이 지난번에 사용하시던 프로그램에서 퀵북스 페이롤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회사의 인포메이션을 자동으로 임포트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Other를 선택을 하시면은 퀵북스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올 수 있으니까 그냥 스프레드쉿을 하고 있었다 하셔도 좋습니다. Other를 선택하셔도 괜찮지만 어떤 걸 사용했느냐고 계속 물어보게 되니까 스프레드쉿을 선택하고 Next.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별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번에 물어보는 것은 How would you like to add your team? 이곳에서 팀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원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직원을 지금부터 add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dd team manual이고 만약에 스프레드쉿에 그 직원의 모든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다면 이곳에서 한꺼번에 임포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dd team manual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Next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add your first employee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employee를 add 하기 전에 일단 오른쪽 상단의 X를 클릭하여서 이 스크린을 닫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셋업 태스크는 You are ready to start와 Your business info is complete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Tell us about your team을 스타트하여 employee를 add 합니다. 그러면 What did you use to run payroll? 과거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느냐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다시 스프레드쉿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스프레드시트를 클릭을 하고 Next를 클릭합니다. Add Team Manually를 클릭하겠습니다. 하고 Next. 그렇게 되면 Add Your First Employe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dd Employee를 가서 선택 여기를 하셔도 괜찮고 이곳에 있는 Add Employee를 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Say Hello to your new team member 새 첫 번째 Employee를 여기다 선택하게 됩니다. First name은 우리가 Tom, last name은 Sawyer, 이메일은 다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곳에 있는 Employee Self Setup을 클릭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은 현재 초록색은 on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Employee가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자기의 이름이나 은행 구자, 생년월일, 소셜 시큐리티 넘버, 전화번호 같은 것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은 allow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Add Employee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처음 Personal Information, 조금 아까 제가 타이핑하였던 것, 이곳에서는 아직 birthday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Edit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톰 소여의 모든 인포메이션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이메일 그리고 생년월일, 우리는 1월 1일 2000으로 하였고 토렌스 멀레바드로 전부 다 가상의 주소입니다. 그렇게 하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역시 마찬가지로 입력하셔야 되고 메일인지 피메일인지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 정도는 꼭 집어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이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톰 소여의 첫 번째 박스 Personal Information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Employment Details, 즉 이 직원의 직장에 대한 것에 대하여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를 클릭합니다. 스타트를 클릭해서 스테투스는 지금 현재 액티브, 지금 일을 하고 있다거나 급여는 받고 있지만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급여를 받지 않고 현재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terminated, 새로 직원을 지금 등록하시는 데 있어서는 terminator나 다른 것들은 선택하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미 등록되었던 직원들인데 그 직원이 그만둔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active라고 하여 놓으시면 되겠고 hire date는 3월 14일로 하겠습니다. 다음의 페이 스케줄을 기입하기 위하여서는 이곳에 있는 연필 그림을 클릭하여서 페이 스케줄을 오픈합니다. 그렇게 하면 페이 프리퀀시, 매주 지불할 수도 있고 every other week 혹은 한 달에 2번 every month 샐러리로 이렇게 지급을 할 수 있는데 탐은 주급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every week을 클릭을 하고 3월 14일 날 하여되었기 때문에 3월 14일에서 3월 17일이 첫 번째 페이 데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end of next pay period는 다음 주에는 14일에 시작하여서 17일 날 지불을 하지만 그 전날까지 16일까지의 급여를 계산하여 지불하기 때문에 3월 16일까지의 계산을 하겠다고 하고 난 다음에 바깥쪽에 나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미리 그냥 적혀 있던 것이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페이 피어리어드가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그 다음에는 3월 17일부터 3월 23일까지 이어서 매주 지불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월 10일에서 3월 16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3월 14일 날 하여가 되었기 때문에 3월 10일, 11일, 12일, 13일은 작업 시간에 제로를 집어넣으면 14일, 15일, 16일 사흘만 일한 것에 대하여 그 다음날 3월 17일 날 페이를 하게 됩니다. 페이 스케줄에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급이기 때문에 every Friday pay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모든 직원들이 대부분이 전부 다 이 주급을 받는다면 이곳에 가서 클릭을 하게 되면 앞으로 애드하는 모든 직원들은 이 플랜에 의거해서 지불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이것은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이브 합니다. 워크 로케이션은 이 직원은 윌셔 첨번에서 일하는데, 즉 우리 본사가 있는 데이고, 잡 타이틀은 오피스 클레리컬 사무실 직원입니다. 그리고 엠플로이 아이디는 111로 사용하고, 워커 컴펜세이션 클래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상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곳에서 여러분들 회사의 종류와 또 이 직원이 하는 일에 따라서 이 코드가 정해집니다. Clerical Office Employee는 8810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보험회사 에이전트가 여러분에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Save. 그렇게 되면 이렇게 Employee Details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Tax Withholding을 스타트합니다. 이곳에는 ADC라고 되어 있을 수 있지만 한 번도 이곳에 입력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곳에는 스타트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What are terms withholdings? 즉, 이 직원에 대한 원천 징수를 얼마씩 어떤 것들을 할 것이느냐를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는 연방정부에 해당하는 withholding, 원천 징수입니다. 그것에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 직원이 싱글인지 결혼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하여 대답을 해야 됩니다. 톰서에는 가장 간단한 싱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톰이 이렇게 W4에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얘기했느냐 그것을 꼭 확인을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잘못 기입하면 원천 징수금액이 잘못되게 되면 나중에 회사에서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Claimed Dependence Deduction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아이들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싱글에서는 대부분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아니라면 이것에 대한 다른 별도의 테이블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 테이블에 상의하여서 금액을 적어줘야 되지만 역시 이것도 W4 폼에서 직원 본인이 여러분께 적고 사인한 것에서 카피하면 되겠습니다. Other Adjustment에 있어서는 이 직원이 여러분들에게서 받는 급여 외에 다른 잡에서부터 받는 돈이 있거나 그 잡에서 또 원천 징수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역시 이곳에다가 채워줘야 됩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W4 폼에서 다 카피해 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State Withholding. State Withholding은 여러분들 그 직원의 주에서 하는 원천 징수인데 당연히 그곳에서도 싱글인지 아닌지를 하고 그 다음에 withholding allowance가 있는지 additional amount to withholder가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은 예외적인 금액들이기 때문에 역시 W4 폼에서 카피하시면 됩니다. Tax exemption,
어떤 직원들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실업수당이라든지 혹은 소셜 시큐리티 텍스나 메디케어 텍스 혹은 캘리포니아 SUI, ETT, SDI 이런 것에서 면제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특수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save. 그래서 tax withholding에 대하여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payment method, start를 클릭을 합니다. start를 클릭을 하면 여기 payment method에 가서 클릭을 해보면 옵션이 paper check, 저 회사가 직접 발행하는 수표 혹은 direct deposit, direct deposit을 선택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직원의 은행 구자와 은행 이렇게 디렉트 디파짓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디렉트 디파짓 메소드를 디파짓 to one 어카운트를 할 것인지 나눠서 2개 이상의 어카운트에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99%는 다 하나의 구자로 하게 되죠. 그 다음엔 뱅크 어카운트 타입, 주로 체킹이 되겠지만은 세이빙으로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은행 구자, 직원의 은행입니다. 라우팅 넘버와 어카운트 넘버를 이곳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페이먼트 메소드는 페이퍼 책, 왜냐하면 아까와 같은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페이퍼 책을 선택을 하고 세이브. 그러니 이제 페이 타입입니다. 이 직원이 employee인데 어떤 식의 급여를 받아가느냐 이것에 대하여 스타트를 클릭을 합니다. 스타트를 클릭하면 톰 소여에게 우리가 얼마를 줄 것이냐, 그것에는 아워리로 페이할 것이냐, 셀러리로 한 달에 한 번씩 줄 것이냐, 커미션 only, 즉 이벤트별로 혹은 작업 프로젝트별로 커미션만 지불할 것인지, 아워리를 선택을 하여서 그중 좀 더 복잡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톰 소여는 30불.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그 각 주정부에서 정하는 미니멈 웨이지 레이트에 보다 얕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default hours, 특별한 일이 없는 정상 업무를 할 때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할 것이냐. 이 직원은 우리는 8시간으로 하고 주 며칠을 일하느냐, 닷새를 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pay 타입은 hourly 1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hourly 2, 이 직원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출장을 가서 작업을 한다든지 혹은 더 복잡한 일을 해서 더 받는다든지 덜 받는다든지 이 30불과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hourly로 봤는데 두 번째 타입으로 또 이렇게 계속 add 타입 해나가면서 레이트가 다를 경우에는 2개, 3개의 급여를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common pay type, 이 직원이 일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30불씩 주지만 그 외에 이 직원이 일하는 것에 대하여 또 따로 급여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당연히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오버타임 페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first day of the work week은 예를 들어서 토요일과 부터라든지 일요일부터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직원은 우리는 토요일부터 일을 하게 된다면 오버타임을 페이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더블 오버타임 페이는 오버타임 일을 한 시간에 급여를 2배로 주는 것으로서 캘리포니아 주 이외에는 정부에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할리데이에 일하지 않아도 페이를 한다면 할리데이 페이 박스에 체크를 하고 보너스를 지불한다면 보너스 박스에 체크를, 커미션을 지불한다면 커미션 박스에 체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time of pay policies, 이 직원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 time of policy는 이 직원이
vacation이나 sick day라든지 회사에서 정식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time off를 하였더라도 지불을 한다 해서 no paid time off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new paid time off policy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no paid time off로 하여 놓겠습니다. unpaid time은 이 직원이 off 하였을 때 당연히 no paid 한다는 것을 그렇게 policy가 뭐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no unpaid time off policy를 하시면 되겠고, 아파서 못 나왔다면 each pay period라든지 beginning of the year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개는 이번 며칠간 저기 한다 그렇게 되면 each pay가 아니라 at beginning of year에 닷새를 주겠다. 그러면 닷새 곱하기 하루에 8시간씩 계산을 해서 5, 8, 40시간이 페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maximum allowed는 당연히 특별한 예외가 아니라면 40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직원이 1년에 닷새까지는 아파서 병가를 내더라도 급여는 받는 우리 회사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해서 save.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vacation pay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직원들의 vacation을 주겠다 그러면 add new vacation pay policy를 하고, 이곳에서 역시 paid vacation 이렇게 해놓고 1년에 예를 들어서 열흘을 버케이션을 한다. 그러면 8 곱하기 10 하면 80시간에 해당하는 버케이션을 주겠다. 막시멈은 이 직원은 역시 80일 이렇게 해놓으면은 만약에 열흘 이상을 하여야 되고 회사에서 허락을 하였다면 열흘 이상부터는 페이를 받지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save.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한 pay types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save 합니다. save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곳에서 deductions and contributions, 즉 이 직원한테서 우리 회사가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혹은 별도로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start를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deductions and contributions에서 여기 플러스 add deduction contribution에 가서 플러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deduction,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가서 클릭을 해보면 flexible spending account나 HSA, health saving account 플랜 이 두 가지는 급여에서 얼마씩 저축을 하여 놓았다가 나중에 건강에 필요한 비용을 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아두는 어카운트입니다. other deduction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health insurance입니다. 회사에서 이 직원의 health insurance를 어떻게 지불할 것이냐, 그 타입에 있어서는 덴털 인슈런스를 내줄 수도 있고 메디컬 인슈런스를 내줄 수도 있고 비전 인슈런스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메디컬 인슈런스에 대하여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메디컬 인슈런스에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디스크립션은 헬스 인슈런스 프리미엄, 어떤 회사라면 그 이름도 포함하면 좋습니다. Employee deduction, 헬스 인슈런스에서는 이곳에서 flat amount로 내는 경우가 있고 gross pay의 percent 혹은 시간당 일한 것에 대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직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급여를 받아가기 때문에 매주 20불씩을 낸다고 그러면 1년에 막시멈으로 960불까지 디덕트 하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프리텍스 인슈런스 프리미엄과 텍스블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것은 역시 에이전트에게 물어봐서 둘 중에 우리가 내고 있는 인슈런스 프리미엄이 프리텍스인지 텍스블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프리텍스 인슈런스 프리미엄이라고 하고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ompany Contribution, 직원은 페이먼트마다 20불씩 내서 한 달에 80불을 부담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얼마 부담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플랫 어마운트로 이 직원이 20불을 내는데 이 직원의 실상 일주일 헬스 인슈런스 비용이 40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20불씩을 지불하겠다. 그렇게 되면 이곳에다가 20불. 막시멈은 역시 960불이 되겠죠. 매번 직원은 20불 내고 우리 회사도 매치해서 20불을 내겠다. 이런 식이라면 이와 같이 채우고 세이브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디덕션이나 컨트리뷰션이 있다면 이곳에서 add 하시면 되고 가니시먼트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코트에서 오더가 나와서 이 직원의 월급에서 얼마인가를 강제 징수하라는 것입니다. 가니시먼트를 하여 보면 가니시먼트 타입에 있어서는 가장 많은 것이 코트 명령으로 인해서 child나 social support를 위한 돈을 월급에서 강제로 먼저 떼어가는 것입니다. 페더럴 텍스 레비는 텍스를 안 냈을 때 그것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other garnishment가 더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hild support에 대해서 페이책마다 100불씩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막시멈은 직원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원에서 25% 이상은 가져가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것을 코트로 명령을 받았다면 그곳에서 정해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채워놓고 세이브 하게 되면 됩니다. 디덕션 앤 컨트리뷰션을 다 채웠으면 done. 그렇게 해서 이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모든 정보, 즉 이것은 대부분이 W4 폼에서 우리가 이 정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done 하게 되면 첫 번째 직원 톰 서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한 명만 직원이 있다면 done을 할 것이고 add another employee를 해야 된다면 여기를 누르고 두 번째 직원을 add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 미혼인 탐 소여의 등록이 끝났습니다. 다른 직원의 등록에 앞서 복잡한 공제가 없는 탐 소여의 급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계산에 앞서 필요한 회사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스타트를 클릭합니다. General Business Information은 저희가 이미 다 적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컴퍼니 타입을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해서 우리는 그냥 other를 택했었습니다. 그래서 Next를 클릭하고 Federal Tax Information에 있어서 첫 번째는 EIN 넘버, 회사에서 받는 회사의 세금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회사라면 이곳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어떤 페이롤 텍스 폼을 사용할 것인가. 대부분이 세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것은 폼 941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페이롤 텍스를 보고하는 그런 데는 다른 폼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은 폼 941번입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롤 텍스를 얼마마다 내느냐인데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쿼러리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지불하는 급여의 금액에 따라서 정해주는 대로 내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부분이 쿼러리로가 됩니다. 그래서 쿼러리를 놔두고 넥스트를 클릭합니다. 스테이트에서도 또 스테이트 위드홀딩을 위해서 거기에서 주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세금 넘버가 필요합니다. 쿼러리에 낸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nemployment Insurance 실업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대부분이 6.2%입니다. 그 다음에 Employment Training Tax Rate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는 0%가 대부분이지만은 직원 교육을 위해서 0.1%를 지불해야 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저희는 0%를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Done. 그래서 텍스 인포메이션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페이롤 히스토리를 add your payroll history 금년 들어서 지금까지 지불한 급여 임금을 적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클릭하시고 톰 소여에게 지금까지 얼마를 지불하였는가. 톰 소여에게 1월 1일 이후에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있다면 Yes를 클릭하시고 이곳에서 총 레귤러 페이를 얼마를 냈고 오버타임 페이를 얼마를 주었고 식페이가 준 것이 있는지 보케이션 페이가 준 것이 있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자세히 다 적어야만 이것이 합쳐져서 페이롤 텍스 보고를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바로 지난번에 월급 계산을 한 회사에서 이 숫자를 전부 다 주어야만 됩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곳에다가 적으면 됩니다. 아니면 그 직원이 받은 금년도에 받은 모든 급여에 거기에 나오는 상세 설명서를 보면 그곳에 매 페이먼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를 합산을 하여서 이곳에서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적어 넣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금년에 아직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No, Save 2023년도에 우리는 하나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No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페이롤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셋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페이데이가 되었다면 이제는 페이 마이 팀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아직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을 컨티뉴 셋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컨티뉴 셋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과 퀵북 페이롤 프로그램을 직접 연결하면 우리가 직원들에게 페이롤을 보낼 수도 있고 또 페이롤 텍스 보고와 지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X를 눌러서 은행과 연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월급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이곳에서 한두 가지 더 셋업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워커 컴pen세이션 팔리시 상해보험에 대한 것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스타트를 누르면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는 무조건 다 상해보험이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퀵북 회사에서도 전부 다 셋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고 이곳에서 가서 보면 Get My Quote Now 해서 워크 컴펜세이션 보험, 상해 보험 금액을 찾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퀵북스가 추천하는 에이전트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로 사용하시는 에이전트를 사용하신다면 I'm already covered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대로 셋업하지 않고 남겨두겠습니다. 401k, 리타이어먼트 플랜, 은퇴 플랜도 마찬가지로 스타트를 누르면 이곳에서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어떻게 할 것인지 Find My Plan을 클릭을 하게 된다면 퀵북스가 우리 이메일을 사용을 하여서 에이전트와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은 클로즈하고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헬스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도 똑같이 해서 이곳에서 이런저런
회사들과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Find My Plan을 클릭한다면 우리 회사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패밀리 플래너로서 이렇게 어떠한 보험 회사들을 오퍼할 수 있는지 이 중에서 골라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엠플로이당 월 얼마씩 그 플랜들이 이렇게 나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회사에서 사용하시던 보험 에이전트들이 이와 같은 작업을 해줍니다. 우리 역시 셋업하지 않고 닫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은행과 연결하는 것, 이것은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Sign your tax form. 미리 모든 텍스 폼들을 사인하여 놓으면 나중에 페이롤 텍스 보고할 때에 훨씬 더 간편합니다. 물론 은행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페이롤 텍스 보고까지 전부 퀵북스가 해줍니다. 첫 번째 비디오에서는 페이롤 프로그램의 설치에 대한 강의였고, 이번 두 번째 비디오에서는 심플한 직원 한 명의 등록과 급여 계산에 필요한 셋업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퀵북 강의 케빈 최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